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중국 시저우 쇠사슬녀 사건이 중국 인신매매 문제의 빙산의 일각을 파헤쳤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역대 1억 5천만 명의 부녀자와 어린이, 정신지체자, 정신질환자 등이 유괴됐습니다. 유괴된 남성과 어린이는 구매자에게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 안우이성 벽돌 공장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노예처럼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인 소녀는 수감돼 성노예와 출산 도구로 전락합니다. 중국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중공정부의 부작위, 지방정부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서 3년 전 발생한 영아 실종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중공정부에 비해 소유된 정부는 진정한 인민정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 여성은 당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어린이집 밖 길가에 내려놓고 큰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모차를 길가에 두는 습관은 스웨덴에서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큰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세워둔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공포스러운 것은 유모차와 아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이를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에 파견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에게 알려 범위를 확대하여 순찰하며 수색을 했습니다. 이날 14시 50분경 아직 아기를 찾지 못했고 현지에서는 특수자원조달건을 발동해 실종된 아기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동원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지만 정부는 아기를 되찾기 위해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아기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아기가 실종된 지 1시간 만에 더 높은 수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스웨덴 방송사, 인터넷 매체들은 이를 일제히 발표하고 사건 추이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스웨덴 전역이 들썩이면서 언론에서는 기자들을 현장에 내보내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량을 수색하고 현지 상업지구도 사사시 검색했습니다. 16시간 넘도록 아기를 찾지 못하자 도시 전역의 경찰력이 대부분 출동했고 길에는 경찰차의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공중 헬기 선의 소리가 귀청을 찢을 지경이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수색과 함께 예테보리 교통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는 모든 고속도로에 관문을 세워 엄격히 통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돼 수만 명의 이동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사회 전체가 이 아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가 실종된 지 2시간 만인 16시 17분 어린이집에서 7.3km 떨어진 쇼핑센터 주차장 구석에서 실종된 유모차를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10분 만에 출동해 16시 43분께 유모차와 아기를 찾았습니다. 아기를 유괴한 39세의 여성도 경찰에 붙잡히자 현지 언론은 잃어버린 아기를 찾았다라고 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처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실종된 아기를 찾아 사회자원을 대거 동원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는 행보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진정한 책무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을 뒤흔든 시저우 쇠사슬녀 사건 조사가 계속되고 전체 네트워크의 단속 아래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모우샤가 22년간 감금 생활을 했던 시저우 씨는 그동안 정부의 특별 배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폴로 뉴스는 샤오아메이의 여동생이 샤오아메이 엄마의 조끼를 경찰에 제공했고 그 관리는 조끼에 붙어있는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 리코는 지난 23일 웨이보에 공식 신체 증거 식별 보고서 2면 11번째 줄에 양모우샤의 한부모 유전적 관계 요건 미달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정부는 결과가 일치한다라고 우겼습니다. 24일 이 네티즌은 보고서에 중공 관영 CCTV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그래픽으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식 발표일이 실제 조사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재 이 네티즌이 올린 정보는 공식적으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쇠사슬녀 사건이 터지기 전 시저우 씨가 당국의 특수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저우 씨는 2017년에 중국 인거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 또 UN 인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기구의 선정 기준은 남녀 평등, 범죄 예방, 사회 정의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신화통신의 공식 매체인 전망동방주간이 발표한 2021년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목록에 따르면 시저우 씨가 2017년 이후 이 칭호를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펑현 정부는 많은 직함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전국 노총이 수여하는 전국 직공서옥시범점, 성급위생구현, 도덕모범구현 같은 많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23일 장수성 당국이 발행한 5차 공보에서는 시저우 부녀회 부회장 가오웨이가 중대한 과실과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됐지만 펑현 부녀회는 앞서 좋은 성적으로 장수성 부연으로부터 38 홍기수 명예칭호를 받았습니다. 부녀회는 또한 성부녀회 체계의 최고상을 받았고 전국과 성 전체에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선진적 경험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15일 왕이 보도에 따르면 쇠사슬려가 있는 둥지촌은 황커우진의 첫 번째 문명 촌들 중의 하나이며 이 마을의 선진 사적은 성급 관보에 올랐으며 여러 해 동안 가족계획 선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점인 가족은 2021년 12월 5일 시저우시 평현정부에서 조직한 기초생활수급자 사랑을 실천 활동에서 선전의 표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국의 행위는 이미 민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트위터 네티즌은 사람 일리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악마라며 광란의 정부는 이제 공신력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이샤 전 중앙당교 대직 교수도 장수는 너무나도 뻔뻔스럽다라며 인민들에게 계속 투쟁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레이양, 리원양을 잊지 말고 쇠사슬려를 잊지 말라. 대륙인들은 언제라도 레이양, 리원양, 쇠사슬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